당뇨 환자 최고의 습관. 아침 운동보다 더 중요한 이것. 오늘 아침 공원에 나가 1시간 넘게 땀 흘리며 걷고 오셨나요? 그런데 왜 혈당은 여전히 요지부동일까요? 잠깐, 아침 운동 1시간으로 오늘 할 일을 다 했다고 절대 안심하지 마십시오. 아침의 노력을 단숨에 물거품으로 만들고 혈당을 다시 치솟게 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몸에 좋다는 현미밥만 드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는데 막상 혈당 수치를 보면 가슴이 철렁하시죠? 운동 후 소파나 뜨끈한 온돌바닥에 12시간 넘게 앉아만 계신다면 우리 몸은 마치 고인물처럼 혈당을 태우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1시간의 운동으로 나머지 23시간의 정지 상태를 절대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35년 경력의 김지훈 교수입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하루 종일 혈당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비결은 아침에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24시간 내내 혈당 연소 시스템을 가동하는 생활 속 1분 스위치입니다. 이 간단한 습관 하나면 굳이 땀 흘리지 않아도 혈당이 하루 종일 안정적으로 관리됩니다. 도대체 이 기적 같은 습관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평생 약 걱정 없이 혈당을 100으로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잠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댓글로 나이와 사시는 곳을 남겨주세요. 왜냐고요? 나이와 지역 날씨, 그리고 생활 환경에 따라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활동량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보를 남겨주시면 제가 그 지역과 연령대에 딱 맞는 건강 팁을 답글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댓글 남겨주세요. 시작합니다. 우리 몸속 혈관을 따라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움직이며 일하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라이포프로테인 라이페이스라고 부르지만 저는 이 효소를 늘 혈관의 환경 미화원 혹은 수족관을 청소하는 청소 물고기에 비유합니다. 왜냐하면 이 효소의 역할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결정적이기 때문입니다. 혈액 속을 순찰하다가 사용되고 남은 지방이나 처리되지 못한 당분을 발견하면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즉시 붙잡아 잘게 분해한 뒤 근육이나 조직이 쓸 수 있는 에너지 형태로 바꿔줍니다. 이 청소 작업이 꾸준히 이루어질 때 혈관 안은 미끄럽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혈액은 끈적해지지 않으며 식후에도 혈당이 불필요하게 솟구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이 효소가 제 역할을 하고 있을 때만이 혈관은 막히지 않고 췌장은 과로하지 않으며 당뇨라는 병이 뿌리를 내릴 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던 이 혈관의 청소부에게는 아주 특이한 성격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근육이 움직일 때만 일하고 멈추면 바로 쉬어버린다는 점입니다. 최신 의학 연구에서 명백하게 밝혀진 사실은 이것입니다. 의자에 앉아있든 소파에 기대어 있든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않은 상태가 30분을 넘어가는 순간 우리 몸은 자동으로 지금은 휴식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내게 되고 그 신호를 받은 라이포프로테인 라이페이스는 마치 스위치를 끄듯이 일을 멈추고 그대로 잠에 들어가 버립니다. 이때 벌어지는 변화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 효소가 잠드는 순간 우리 몸이 당과 지방을 태워 처리하는 능력은 최대 90%까지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더 먹은 것도 없는데 혈액 속 당분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정체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이 상태를 피가 시럽처럼 변한다고 설명합니다. 혈액이 끈적해지고 흐름이 둔해지면 그 부담은 가장 약한 곳부터 쌓이게 됩니다. 심장은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하고 콩팥의 미세한 필터는 서서히 손상되며 눈 속의 가느다란 혈관들은 조용히 망가집니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약을 아무리 성실히 드셔도 기대만큼 혈당이 내려가지 않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청소를 해야 할 사람이 자고 있는데 약만 더 넣는다고 혈관이 깨끗해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혈당을 낮추겠다고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먼저 겁부터 먹습니다. 뭔가 숨이 차고 땀이 쏟아지고 관절이 아파도 참고 해야 하는 험한 일을 떠올리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임상에서 수십 년간 확인한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건강한 몸의 비밀은 얼마나 세게 움직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가만히 있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혈당백 보험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황금 같은 생활 습관 하나가 등장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수님, 나이가 이만큼 됐는데 10분만 빨리 걸어도 숨이 찹니다. 이런 몸으로 뭘 해야 혈당이 내려갑니까? 그때마다 저는 분명하게 답합니다. 마라톤을 하실 필요도 없고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드실 이유도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습관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30분에 한 번, 반드시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왜 하필 30분이냐고요? 앞서 말씀드린 혈관의 청소부, 라이포프로테인 라이페이스가 버틸 수 있는 한계 시간이 바로 그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30분을 넘겨 계속 앉아 있으면 이 효소는 스위치를 끄고 쉬어버리지만 단 한 번이라도 일어서는 순간 상황은 즉시 바뀝니다. 몸이 수직으로 세워지고 중력이 다리에 실리면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은 반사적으로 힘을 써서 몸을 지탱해야 하고 바로 그 찰나에 꺼져 있던 당 연소 스위치가 다시 켜집니다. 뛰지 않아도 되고 빠르게 걷지 않아도 됩니다. 일어서 있는 그 자체가 이미 혈당을 처리하라는 강력한 생물학적 신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습관을 가로막는 가장 현실적인 장애물은 의지가 아니라 기억력이라는 사실을 임상에서 수도 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드라마 전개가 흥미로워지거나 이웃과 이야기가 길어지면 시간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렇게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사람보다 성실한 도우미를 하나 두시라고 권합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값비싼 기계가 아니라도 괜찮으니 저렴한 알람 시계를 하나 마련해 정확히 30분에 맞춰 두십시오. 둘째, 익숙하지 않다면 자녀나 손주에게 부탁해 휴대전화에 30분 반복 알람을 설정해 두셔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소리입니다. 띠링 하고 울리는 그 순간 드라마가 가장 긴장되는 장면이든 대화가 한창이든 상관없이 반드시 실행해야 할 철칙은 하나입니다. 엉덩이를 의자에서 떼는 것, 그 한 동작입니다. 단순히 일어서는 것만으로도 시럽처럼 끈적해지던 혈액은 다시 흐르기 시작하고 정체돼 있던 당분은 소비될 통로를 찾게 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일어섰는데 그대로 전봇대처럼 서 있기만 해야 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다음 단계로 단 3분이면 충분하지만 식후 혈당의 뾰족한 꼭대기를 눌러 평평하게 만들고 하루 종일 100이라는 숫자를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힘을 가진 동작을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3분 댄스라고 부르는 이 움직임을 지금 바로 함께 해볼 준비가 되셨다면 알람을 설정하시고 댓글에 OK라고 남기십시오. 그 한 글자는 설명을 들었다는 표시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몸을 실제로 움직이겠다는 약속이며 우리는 그 약속부터 바로 실행에 옮길 것입니다. 이제 알람 소리가 울리고 몸을 일으켜 세웠다면 그 상태로 멍하니 서 있기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바로 이 순간이 혈액 속에 남아있던 잔여 당분을 실제로 쓸 수 있는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음 단계를 3분 댄스라고 부르며 이 180초를 하루 중 가장 값진 시간이라고 강조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너무 짧아 보여도 이 시간을 절대 얕보셔서는 안 됩니다. 의학적으로는 이것을 마이크로 워크아웃이라고 하는데 숨이 가쁘게 차오르거나 관절에 부담을 주지는 않으면서도 30분 동안 잠들어 있던 대사 시스템 전체를 한꺼번에 깨워주는 최소한의 자극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거나 화장실에 다녀오는 것만으로도 분명 도움이 되지만 여기서 제가 알려드릴 정확한 3가지 움직임을 함께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근육이 의도적으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혈관 속 청소부가 본격적으로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고 그 결과 혈당을 처리하는 효율은 단순히 서 있기만 했을 때보다 몇 배 이상 높아집니다. 피곤해질 정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3분. 그러나 그 3분은 식후에 솟구치려던 혈당의 꼭대기를 눌러 평평하게 만들고 하루 평균 혈당을 100 근처로 붙잡아 두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실제 효과가 몸으로 느껴지는 첫 동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회복의 춤 첫 번째 단계인 뒤꿈치 들기, 종아리를 깨우는 동작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서서 필요하다면 의자 등받이를 가볍게 짚으십시오. 그 상태에서 발뒤꿈치를 천천히 들어올려 발가락으로 체중을 지탱했다가 다시 바닥으로 부드럽게 내려놓습니다. 이 단순한 움직임을 제가 꼭 20번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종아리 근육은 의학적으로 두 번째 신장이라고 불립니다. 이 근육이 수축할 때마다 다리 아래쪽에 고여있던 혈액을 강하게 짜내어 심장과 폐 쪽으로 밀어올리는데 이 과정에서 정체돼 있던 혈류가 단숨에 살아나고 혈액 속 포도당은 가장 빠른 속도로 근육세포 안으로 흡수됩니다. 다시 말해 이 동작은 단순한 스트레칭이 아니라 혈관 청소 스위치를 강제로 켜는 행동입니다. 앉아만 있을 때는 바닥에 고여 시럽처럼 끈적해지던 피가 이 20번의 움직임을 통해 다시 맑게 순환하기 시작하고 식후에 남아있던 당분은 에너지로 태워져 출구를 찾게 됩니다. 숨이 차지도 않고 관절의 부담도 거의 없지만 효과만큼은 매우 직접적이니 속도를 내지 말고 한 번 한 번 정확하게 지금 이 순간 제 말에 맞춰 20번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단계는 불을 지필 재료를 제대로 공급하는 일입니다. 바로 회복의 춤 두 번째 동작인 기지개 스트레칭과 깊은 호흡입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두 손을 서로 깍지 끼고 머리 위로 천천히 들어올려 척추 전체가 길어지는 느낌으로 쭉 늘린 뒤 코로 최대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이어서 입으로 힘있게 내뱉으십시오. 이 동작의 핵심은 팔이 아니라 호흡에 있습니다. 가슴이 활짝 열리면서 폐가 끝까지 확장되면 혈액 속으로 들어가는 산소량이 단번에 증가하게 되는데 이 산소가 바로 당을 태우는 연료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포도당은 혼자서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산소가 있어야만 연소됩니다. 그래서 이 동작은 단순한 스트레칭이 아니라 이미 켜진 당 연소 시스템에 바람을 불어넣는 행위입니다. 장작은 있는데 바람이 없으면 불이 약해지듯 산소 공급이 부족하면 혈당도 쉽게 남아돌게 됩니다. 지금 이 깊은 호흡은 어르신들 스스로가 자신의 몸 안에 있는 혈당 화로에 직접 바람을 넣어 불길을 다시 키우는 과정이며 이 한 번의 호흡만으로도 근육은 더 많은 당을 끌어당겨 쓰기 시작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정체를 완전히 풀어주는 것입니다. 바로 회복의 춤 세 번째 동작인 짧은 이동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거실을 한 바퀴, 식탁 주위를 한 바퀴, 혹은 제자리에서 가볍게 걸어도 좋으니 딱 두 바퀴만 움직이십시오. 이 짧은 이동이 중요한 이유는 엉덩이와 허벅지라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근육들이 동시에 동원되기 때문입니다. 이 근육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동안 혈관 바닥에 고여있던 혈액은 더 이상 머물 자리를 잃고 자연스럽게 순환을 재개하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 고인물에 비유했던 정체된 혈류가 이 순간 완전히 해소되고 산소를 머금은 혈액은 근육 구석구석으로 빠르게 전달되면서 남아있던 당분을 연료로 끌어다 쓰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걸리는 시간은 고작 3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3분이 지나면 다시 편안히 앉아 드라마를 이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혈관 속 청소부 리포프로테인 리페이스는 완전히 잠에서 깨어나 앞으로 다음 30분 동안 누구보다 부지런히 일할 준비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이 짧은 움직임 하나가 앉아있는 시간마저 혈당 관리의 일부로 바꿔놓게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습니다. 헬스장에 가서 숨이 턱까지 차도록 운동하고 러닝머신 위에서 땀으로 옷을 적셔도 혈당이 마음처럼 안 내려가는데 이렇게 잠깐씩 움직이는 3분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감각이나 기분이 아니라 의학적 계산, 다시 말해 몸의 에너지 사용 방식을 숫자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핵심은 한 번에 얼마나 세게 움직였느냐가 아니라
하루 전체에서 얼마나 자주 몸을 깨웠느냐에 있습니다. 이를 의학적으로는 NEAT, 비운동성 활동열 발생, 저는 쉽게 무의식적 움직임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예전 방식부터 보겠습니다. 아침에 1시간 힘껏 걷고 나서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TV를 보거나 누워 지내는 시간이 10시간 이상 이어지면 실제로 몸이 활발히 에너지를 쓰는 시간은 고작 1시간에 불과합니다. 그 긴 앉아있는 동안 혈관의 청소부는 완전히 잠들고 식후 혈당은 산처럼 치솟았다가 약의 힘으로 급격히 떨어지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데 바로 이 급격한 오르내림이 혈관벽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이제 새로운 방식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30분마다 3분씩 일어나 움직인다고 가정하면 깨어있는 시간이 약 16시간일 때 하루에 대략 30번 몸을 일으키게 됩니다. 30번에 3분을 곱하면 90분, 즉 1시간 반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단순한 숫자만 봐도 운동량은 오히려 더 많아집니다. 그러나 진짜 차이는 시간의 총합이 아니라 상태에 있습니다. 이 방식에서는 당을 태우는 시스템이 완전히 식어버릴 틈이 없습니다. 엔진이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열된 채로 대기하다가 혈당이 조금만 오르려 해도 즉시 반응해 처리해버리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3분의 반복은 운동을 대신하는 요령이 아니라 혈당이 폭주할 기회 자체를 주지 않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왜 제가 이 방법을 그토록 강조하는지 그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뇨 관리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순간적인 강도가 아니라 하루 종일 이어지는 안정성입니다. 한 번에 무겁게 운동을 하면 혈당은 빠르게 떨어질 수 있지만 그 이후 오래 앉아 쉬는 동안 다시 급격히 치솟게 되고 이 오르내림의 반복이야말로 혈관을 가장 잔인하게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30분의 법칙을 적용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혈당 곡선에 더 이상 날카로운 꼭대기가 생기지 않고 전체가 부드럽게 누워있는 수평선, 즉 100 근처를 맴도는 안정된 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무리할 필요도 없고 심장이 제어되지 않을 만큼 빨리 뛸 이유도 없지만 혈관은 단 한 번도 끈적한 당물 속에 오래 담겨 있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콩팥의 미세한 필터를 지키고 심장의 관상동맥을 보호하는 가장 영리한 방법입니다.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리듬으로 이기는 전략. 그것이 이 직선 100의 비밀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속으로 한숨을 쉬는 것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30분마다 시계를 신경 써야 한다면 머리도 피곤하고 그게 무슨 노년의 여유냐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안심하셔도 됩니다. 저는 어르신들을 알람의 노예로 만들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핵심은 새로운 일을 억지로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고 계신 일상 속에 움직임을 슬쩍 끼워 넣는 것. 저는 이것을 앞을 막고 뒤를 잠그는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가장 강력한 도구는 바로 TV입니다. 드라마를 좋아하시죠? 광고가 나오면 짜증부터 나기 마련이지만 이제부터는 그 광고 시간을 의사의 명령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드라마가 멈추고 광고가 시작되는 그 순간이 바로 엉덩이를 의자에서 떼라는 신호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켜고 따뜻한 물 한 잔을 가지러 가거나 거실을 천천히 오가십시오. 광고는 보통 3분에서 5분 정도 이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3분 댄스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시간입니다. 다음으로 생활 속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순간이 전화입니다. 이 방법은 제가 환자분들께 거의 의무처럼 지키게 하는 규칙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는 전화를 앉아서 받지 마십시오. 벨이 울리면 받는 것과 동시에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다. 통화를 하면서 집안을 천천히 걸으십시오. 10분 통화는 곧 10분 걷기가 되고 숨이 차지도 힘들지도 않으면서 당분은 자연스럽게 소비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몸을 속이지 않고 오히려 몸을 잘 활용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집안일에 대한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한 번에 몰아서 끝내고 오래 앉아 쉬는 방식은 혈당 관리에는 최악입니다. 대신 스스로를 일부러 바쁜 사람처럼 만들어 보십시오. 설거지를 15분 하고 나면 잠시 쉬고 30분 뒤에 일어나 테이블을 닦고 다시 쉬었다가 또 30분 뒤에 화분에 물을 주는 식으로 일을 잘게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도 혈관 속의 라이포프로테인 라이페이스, 그 청소부는 하루 종일 계속 호출을 받게 되고 잠들 틈이 사라집니다. 힘들게 운동하지 않아도 생활 자체가 곧 혈당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과장이 아니라 혈관의 운명이 갈리는 결정적 순간입니다. 바로 식사를 마치고 젓가락을 내려놓은 뒤 30분. 이 짧은 시간이 몸을 지키느냐, 망가뜨리느냐를 가르는 경계선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배가 따뜻해지고 눈꺼풀이 무거워지면 그대로 침대에 눕거나 소파에 기대는 습관인데 바로 이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음식에서 나온 포도당이 본격적으로 혈액 속으로 밀려 들어오는 시점과 근육이 완전히 멈춰 있는 시점이 정확히 겹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갑작스러운 폭우가 얇은 제방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는 것과 같아서 혈당은 순식간에 치솟고 우리는 이것을 글루코스 스파이크, 즉 혈당의 뾰족한 봉우리라고 부릅니다. 누워있거나 가만히 앉아있는 동안 이 당분은 갈 곳을 잃고 혈관 벽을 두드리며 쌓이고 그 압박은 고스란히 췌장과 혈관에 전달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 위험한 봉우리를 낮추는 해답은 약통안이 아니라 근육 안에 숨어있는 지올레트4라는 단백질입니다. 평소에는 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이슐린이라는 열쇠가 필요하지만 당뇨가 있는 몸에서는 이 열쇠가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창조주는 하나의 예비 출입문을 남겨두었습니다. 식후에 설거지를 하거나 집안을 천천히 걷는 정도의 가벼운 움직임만 있어도 근육은 스스로 지올레트4를 활성화시키고 이 단백질은 마치 강력한 진공청소기처럼 혈액 속 당을 직접 빨아들입니다. 인슐린을 거치지 않고 말입니다. 단 10분의 느린 이동만으로도 방금 전까지 산처럼 솟으려던 혈당의 꼭대기는 부드럽게 눌리고 몸은 훨씬 안전한 상태로 휴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먼저 혈관을 깨끗이 정리한 뒤 쉬는 것과 어지러운 상태로 그대로 눕는 것의 차이가 바로 이 30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마음이 먼저 반응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막상 무릎이 욱신거리거나 식사 후에 밀려오는 그 묘한 무기력함 앞에서는 의자에서 일어나는 일조차 큰 산처럼 느껴진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더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가장 덜 아프고 가장 덜 귀찮은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릎이 불편한 분들부터 생각해보지요. 관절이 닳아 걷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면 억지로 보행을 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동거리가 아니라 자세의 변화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은 자동으로 수축해 몸의 균형을 잡아야 하고 그 반사작용만으로도 혈관 속의 청소부는 즉시 깨어납니다. 이때는 의자 등받이나 식탁을 가볍게 짚어 무릎에 실리는 하중을 줄이고 제자리에서 골반을 좌우로 천천히 흔들거나 발끝으로 살짝 다리를 차내듯 움직이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화려할 필요도 땀이 날 필요도 없습니다. 단 하나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엉덩이가 의자에 닿아 있지 않으면 혈당은 더 이상 얼어붙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더 강력한 적, 바로 귀찮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것을 귀차니즘이라고 부르지요. 특히 배가 부른 직후에는 몸이 마치 강자처럼 바닥에 붙어버린 느낌이 들면서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도 싫어집니다. 이때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30분 알람이 울릴 때 또 운동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아, 지금이 무료 인슐린을 한 대 맞을 시간이지. 약으로 맞는 인슐린은 돈도 들고 때로는 저혈당의 위험도 따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3분의 움직임은
한 푼도 들지 않고 아프지도 않으며 오히려 혈관을 젊게 만듭니다. 그 짧은 순간에 시럽처럼 끈적해지려던 피가 씻겨 내려가고 있다는 장면을 떠올리면 몸은 생각보다 훨씬 쉽게 일어납니다. 귀찮음을 이기는 비결은 의지가 아니라 이해이며, 이해가 생기면 움직임은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여기서는 분위기를 바꿔야 합니다. 저는 지금 이 의자를 바짝 끌어당겨 아주 진지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30분의 법칙은 분명히 강력한 방법이지만 한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 앉아 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섰을 때 눈앞이 캄캄해지고 세상이 빙 도는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을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부르는데,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예전처럼 재빠르게 수축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중력이 갑자기 작용하면 피가 다리 쪽으로 쏠리고 그 몇 초 사이에 뇌는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잠깐 어지러운 정도로 끝날 수 있지만 어르신에게 이 순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순간 그 낙상 하나가 골절로 이어지고 골절 하나가 삶의 리듬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일어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일어서느냐입니다. 이 방법을 몸에 익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습관도 위험한 습관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이제 어떻게 움직여야 안전한지 그 핵심 방법을 분명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333 원칙이라고 부르는데, 이 짧은 과정이 어르신의 평생 안전을 지켜주는 완충장치가 됩니다. 알람 소리가 울렸다고 해서 절대 서둘러 일어나지 마십시오. 먼저 첫 3초 동안은 그대로 앉은 자세에서 발목을 앞뒤로 천천히 움직이고 손을 가볍게 쥐었다 폈다 하십시오. 이 동작은 심장에게 곧 몸을 쓸 테니 혈액을 조금 더 준비하라는 예고 신호를 보내는 과정입니다. 다음 3초가 중요합니다. 의자나 식탁을 반드시 잡은 상태에서 천천히 일어나십시오. 손을 놓지 말고 그대로 3초를 버티면 그 사이 혈압이 안정되고 혈액이 뇌까지 안전하게 도달하게 됩니다. 머리가 맑다는 느낌이 들면 그때 비로소 움직임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3걸음입니다. 처음 3걸음은 일부러 더 천천히 옮기십시오. 이 짧은 이동만으로도 몸은 균형을 완전히 되찾고 그 다음부터는 3분 댄스든 집안 걷기든 무엇이든 안전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9초를 아끼려다 평생을 잃을 필요는 없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혈관의 청소부는 어디 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이 훌륭한 습관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제 단 일주일만 시간을 앞으로 당겨서 몸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그림을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이것은 기적도 요행도 아닙니다.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자연스러운 생체 리듬을 되돌려 놓았을 때 나타나는 너무나 정상적인 변화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아침 공복에 혈당 측정기를 들여다보는 순간의 놀라움입니다. 그동안은 숫자가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쳤을 겁니다. 아침엔 괜찮다가도 식후에 급등하고 저녁엔 또 불안해지던 패턴 말입니다. 하지만 30분의 법칙을 일주일만 지키면 그 흐름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혈관의 청소부가 하루 종일 간헐적으로 쉬지 않고 일했기 때문에 당이 한 곳에 쌓일 틈이 사라지고 식후 혈당의 최고점은 이전보다 30에서 50mg/dL 낮아진 상태로 눌려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혈관을 가장 확실하게 보호하는 상태이며 숫자가 100 근처에 고정되는 이유입니다. 동시에 몸에서 먼저 느껴지는 변화는 다리입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끝날수록 다리가 납덩이를 단 것처럼 무겁고 발목이 퉁퉁 붓는 느낌이 익숙했을 텐데 30분마다 일어나는 작은 움직임 덕분에 정맥과 림프의 흐름이 계속 유지되면서 물과 노폐물이 아래쪽에 고이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밤에 누웠을 때 찌릿찌릿하던 저림이나 바늘로 찌르는 듯한 감각도 서서히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말초신경이 깨끗하고 산소가 풍부한 혈액으로 다시 영양을 공급받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변화는 머리입니다. 식사만 하면 쏟아지던 졸음, 멍해지는 느낌, 이른바 뇌안개가 눈에 띄게 사라집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지 않으니 뇌는 더 이상 당 쇼크를 겪지 않고 눈은 맑아지고 생각은 또렷해집니다. 일을 해도 예전보다 덜 지치고 하루를 끌려다니듯 버티는 느낌이 아니라 스스로 조절하고 있다는 감각이 돌아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환자를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몸을 다루는 주인이 된 것 같다고 말입니다. 이제 전체 흐름이 헷갈리지 않도록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 장짜리 생활 규약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외워도 좋고 자녀나 손주에게 부탁해 크게 적어 거실 벽에 붙여두셔도 좋습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첫째 원칙은 30분 스위치입니다. 30분 이상 가만히 앉아 있으면 혈관의 청소부가 잠들고 피는 시럽처럼 끈적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해법은 하나, 어떤 이유로든 30분을 넘겨 연속으로 앉아있지 않는 것, 정적을 의도적으로 끊어주는 것입니다. 둘째는 행동입니다. 알람이 울리면 바로 3분 댄스로 이어집니다.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뒤꿈치를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20번 해서 종아리라는 두 번째 심장을 깨워 피와 당을 심장 쪽으로 밀어 올립니다. 다음으로 팔을 위로 뻗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동작을 5에서 10회 반복해 당을 태울 산소를 충분히 공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집안을 천천히 1에서 2분 걷거나 제자리 이동을 하여 글루테티스라는 근육의 비밀 통로를 열어 이슐린 없이도 혈액 속 당이 빠져나가게 합니다. 셋째는 안전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반드시 333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앉은 상태에서 3초간 팔다리를 풀고 의자나 테이블을 잡은 채 3초간 서서 혈압을 안정시킨 뒤 처음 3걸음은 일부러 천천히 옮기는 것입니다. 이 9초가 평생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황금 타이밍이 있습니다. 식사 후에는 반드시 10분 정도 가볍게 움직여 혈당의 꼭대기를 미리 잘라내야 하고 TV를 볼 때는 광고가 나오는 순간마다 3분 댄스로 연결하며 전화가 울리면 앉지 말고 서서 걸으며 통화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만 지켜도 혈당은 요동치지 않고 100 근처의 안정된 직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 몸을 원래의 리듬으로 되돌려 놓는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을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다음 진료날, 의사가 안경을 고쳐 쓰고 검사지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들며 이렇게 말하는 순간을 말입니다. 어르신, 도대체 뭘 하셨길래 혈관이 이렇게 깨끗하고 혈당이 젊은 사람처럼 안정돼 있습니까? 그때 어르신께서는 아무 설명도 길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살짝 미소만 지으시고 집 거실 한켠에서 조용히 울리던 30분 알람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매일같이 몸의 리듬을 존중해준 그 작은 습관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선택은 아주 분명합니다.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에 휴대전화를 들어 30분 알람을 한 번만 설정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다음 끼니로 넘기지도 마시고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7일 동안 이 약속을 지킬 마음이 있다면 댓글에 저는 약속합니다 라고 남겨주십시오. 그 한 문장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내 몸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스스로와의 계약입니다. 저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일주일 뒤 어르신들의 변화를 함께 축하할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래 사시고 오늘보다 내일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본 영상의 내용은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건강 정보와 생활습관 개선을 돕기 위한 교육 목적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뇨병을 포함한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약물을 복용 중이신 경우 또는 어지럼증, 낙상 위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한 후 본 내용을 본인 상태에 맞게 조정해 적용하시기 바라며 모든 실천에 따른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